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2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보합 수준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반등하고 헬스케어 주가 랠리를 이어갔음에도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와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다만 나스닥 종합 지수는 소폭 오르며 2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2일 국제 유가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석유 공급이 2주 연속 하락하자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2일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헬스케어 법안 상원안을 공개했지만 내부 반발에 직면하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2일 금값이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증시 하락에 따른 위험 회피 성향이 금값 상승을 도왔다는 분석입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2,43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골드는 오늘도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258달러, 크루드 오일은 42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42.8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자, 벌써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대망의 8강 마지막 날 경기를 중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승으로 가기 직전 마지막 라운드의 4강 진출자를 오늘 가리게 되는데요. 어떤 주인공들이 그 4강의 타이틀을 얻게 될지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과 영업행위와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쟁쟁한 분들이 다루고 있는 해외 선물의 신, 이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노조 트레이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일입니다. 내일 부산으로 가시면 박노조 트레이더의 특별한 이런 전략과 매매 기법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내일 부산 디자인센터 4층 강연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후 2시와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도 마지막 무료 방송, 특별 무료 방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노조 트레이더의 무료 방송과 강연회까지도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8강 마지막 날 중계 도와주실 두 분의 해설위원님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네, 오늘 8강 마지막 경기 함께 도와주실 두 분입니다. 최지훈 해설위원,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먼저 최지훈 해설위원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해설위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해설위원 최지훈입니다. 오늘 이제 8강전 마지막 날이고 이제 오늘 4강 진출자가 가려지는데요. 오늘 특히 4위부터 6위까지의 그 순위 차이가 500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치열한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지훈 해설위원님 만나봤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중계 도와주십니다.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입니다. 예, 오늘 드디어 8강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8강 마지막이 지나면 다음 주 4강전 3일, 그리고 결승전 대망에서 하루,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데, 대장정의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해주신 이 트레이더 분들한테 저는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4강 진출 여부를 떠나서 일단 지금까지 시간 동안에 이 긴 여정을 함께 하신 그 트레이더들에게
네, 먼저 시작부터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마무리도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1부 문을 열었고요. 이 시각 뉴스들을 어떤 뉴스 다루고 있는지 외신 캐스터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벌써 금요일이고 8강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어떤 것들 집중적으로 보셔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 스탁 퓨처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또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에는 0.1%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거는 아무래도 오일 프라이스가 생각보다 조금 더 상승을 했고 또 오늘 이코노믹 데이터와 또 페더럴 리저브 연준의 그 스피치가 있으면서 다들 좀 지켜보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시간이 이후에 그 US 페더럴 리저브에서 그 34개 은행 관련된 그런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 unemployment rate죠. 실업률이 10%가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대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모든 34개의 뱅크에서 이것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장이 흐르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가 있었죠. 그 메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브렉시트를 스무스하게 좀 진행을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유러피안 시티즌들이 영국에 원한다면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좀 원활한 브렉시트가 진행이 되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0.4% 오른 1.17달러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로도 조금 강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였네요. 그리고 잠시 뒤에 오늘 여러 가지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하락, 혹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결과 나오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또 차분하게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윤희라 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마지막 경기인 날인 만큼 시장 상황이 또 중요하고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거래 내역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 장의 종목들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방금 뉴스를 들었는데 두 분의 해설위원님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세요? 네, 먼저 유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이제 관심 있는 게 유가인데요. 유가가 사실 지난밤에 이제 조금 소폭 크루드 오일이 소폭 반등을 해서 조금 올라왔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사실 기후 영향이거든요. 그 지금 현재 멕시코만에 열대성 저기압인데 이게 이제 태풍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허리케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때문에 이제 원유 가동 시추 시설들이 좀 중단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하락세에서 숨고르기를 좀 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원유 생산량이 미국이 계속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 그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셰일오일 BP 정도인 40달러 선 밑으로 갔을 때 이제 그때 조금 상승에 대한 얘기들이 좀 추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가 간밤에 상승을 했는데 오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골드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이 저항대 값을 좀 돌파를 여러 라인들이 있는데 이 라인들 좀 돌파를 하면은 1,300달러까지 열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이 부분을 쉽게 돌파하느냐 아니면 여기 부분에서 다시 지지부단히 옆으로 행보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 하락과 함께 미국제 30년물이 사실상 이제 크게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10년물 자체가 크게 동조화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동조화되면서 좀 가면서 또 30년물, 미국채 30년물하고 미국채 10년물하고 이제 최근에 스프레드가 많이 줄어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장단기물 자체가 금리차가 약간 플래트닝, 그러니까 약간 평평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연준 의원 중에 제임스 블라드가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쓸데없이 연준이 너무 공격적이다.
너무 매파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 채권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최근에 이제 앞으로 연준 위원도 발언들이 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섞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장에 뭐 많은 관심을 받았던 크루드 오일과 그리고 이틀째 반등을 보이고 있는 골드 같은 경우 국채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를 돌파한다면은 1,300달러까지 열려 있다는 점 상방 쪽으로의 방향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최주훈 해설위원님도 함께 도와주시죠. 어떤 분석 이어갈까요? 네, 저는 일단 증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상승의 흐름이 좀 더 강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번에 이제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2017년에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4에서 3.5%로 0.1포인트 정도 올렸습니다. 이게 소폭이지만은 이제 IMF가 성장률 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게 6년 만에 처음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유가가 이제 40불 초반까지 밀리는 상황에서도 시장은 크게 흔들리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2011년 이후로 미국 증시에 있어서의 에너지 섹터의 그 시가총액의 비중이 최근에 그 시장 비중이 2011년에 비하면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가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경제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강하게 포인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증시를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현재의 추세를 조금 이어가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 증시에 대한 부분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 1부의 문을 열었고 오늘 8강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부터도 이 8명의 트레이더들 활발하게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공이죠. 8명의 트레이더를 만나보셔야 될 텐데요.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네, 배틀리그 8강 진출자 4명의 트레이더입니다. 자, 이어서 8강 진출자 4명 트레이더 만나봅니다. 네, 오늘 8강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의 성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일단 누적 수익금입니다. 1위는 외환용 트레이더가 어제 장에 이어서 17,000달러에 가까운 17,000달러가 넘는 수익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위는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인데요. 2위 순위부터가 좀 바뀌었네요. 네. 일단은 네,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1,600달러가 넘었고요. 3위는 파생야식 트레이더 1,20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선제 트레이더도 올라왔네요. 그리고 5위는 골드베인 트레이더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순위도 확인합니다. 자, 6위는 남한사성 트레이더, 7위는 시그널 빌리프, 8위는 북두칠성 트레이더 순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자, 8강에서는 이 누적 수익금이 상위 4명의 트레이더만이 그 다음 라운드인 4강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4명의 그 순위가 가장 중요한 날인데요. 자, 이어서 이 8명의 트레이더들이 현재 어떤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간 수익 현황 확인하셨고요. 일간 수익금 현황과 함께 보유 포지션 함께 보고 있으십니다. 유로 FX를 이번에는 마지막 날에는 유로 자신감이죠, FX 자신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재 누적에서도 네네. 누적 순위에서도 현재 지금 1위 좀 차이를 많이 두고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환용 트레이더는 이제 사실상 올라가는 게 확정돼서 조금 더 매매를 안 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겠지만 외환용 트레이더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예. 네. 예, 그냥 무조건 보이는 방향대로만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유로가 정말 난리가 나서 급나가지 않는 한 그래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외환용 트레이더 일간 수익금과 함께 지금 유로 FX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정말 승부수를 던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7계약이나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1.12296달러의 매수로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점 다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의 현재 보유 포지션 확인할게요.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인데요. 일간 수익금이 5,365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요. 보유 포지션 종목들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종목을 어제장에는 축소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오늘 다시금 다시 매수와 매도로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옥수수 5계약과 그리고 팔라듐 2계약 그리고 S&P를 다시 들어가네요. 지금은 이제 네. 팔라듐 같은 경우가 조금 좋은 네네. 수익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기다림약 트레이더가 사실상 어제 순위권 밖에서 사실 좀 이대로 무너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루 만에 5,000달러가 넘는 5,365달러 5,365달러를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2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수익이 날 가능성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다음 같은 경우 이 다음 라운드까지도 좀 안정권에 좀 있지 않나 아직까지는 안정권에 있죠. 근데 지금 보유 계약 수가 많기 때문에 네. 오늘이 11시 45분까지 딱 종료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질 확률이 무슨 일이 벌어질 확률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기다림약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보유 포지션이 많다는 점 이런 네. 부분들이 혹시 또 이변 기적이라는 네.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 하나 변수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총 해서 9계약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확인할게요. 어떤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파생야신 트레이더인데요. 현재 관망하고 있고요. 네. 일간 수익금도 이에 따라서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직 거래를 재개하지 않으셨는데 나오는 자리에서만 딱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워낙 이런 거래를 매매 내역을 이어왔거든요. 오늘 하지만 특별한 그런 이슈가 없을 거기 네,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3위를 달리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략적으로? 뒤에 한 2시간 정도 남은 기간 중에 네. 특별하게 순위 변동이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올라가는 것들이 확정됐기 때문에 네. 오늘 좀 관망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좀 얘기 드리자면 우리 파생야신 트레이더님이 네. 지금 본업이 있으셔서 네. 지금 기말고사가 아니라 좀 약간 바쁘신 것 같아요. 바쁘신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자기의 일상과 그리고 전략도 함께 맞아 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현재 보유 포지션 확인할게요. 선재 트레이더인데요. 선재 트레이더도 크루드오일 모두 청산을 하시고 유로 FX로 들어가셨습니다. 2계약이고요. 매도로 들고 있습니다. 외환용 트레이더는 매수로 27계약 매수 보유하셨고 선재 트레이더는 2계약을 매도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선재 트레이더 같은 경우도 네네. 사실상 이제 그래도 5위하고 차이가 한 2,000달러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2,000달러 넘는 차이기 때문에 안정권이라고 뭐 크게 얘기하기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보유하는 포지션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상 영향을 받기는 좀 적을 거다. 영향받기 좀 적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선재 트레이더도 좀 안정적인 매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까지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만나볼게요. 골드베인 트레이더인데요. 일간 수익금이 오늘 좋네요. 네. 지금 네, 어제 승부수를 좀 던지겠다라고 했던 맞습니다. 그 부분이 통한 것 같습니다. 통한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손실폭을 많이 줄이면서요. 지금 네네. 많이 따라왔는데 시간이 문제입니다. 이게 시간이 없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네. 11시 45분에 모든 집계를 지금 하게 1시간 30분 됩니다. 남았네요. 네. 시간이 모자라는데 지금 골드베인 네네. 트레이더는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트레이딩 컨디션이 상당히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약간 그런 바람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네,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가 경기 아래서 룰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딱 맞춰서 경기 결과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확인할게요. 다음 트레이더는 남한산성 트레이더인데요. 원유 한 계약 이 44.34달러에 대한 부분은 좀 오래 끌고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매수 지금 현재 그리고 현재 남한산성 트레이더님은 크게 그 뒤로 뭐 매매 포지션을 네네. 크게 가져가지 않고 네. 계속 수익을 좀 쌓아가고 있는데 맞아요.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다른 트레이더들이 수익을 왕창 올리면서 많이 계약수가 따라잡았다는 좀 많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남한산성 트레이더가 약간 4강 진출권 순위 밖으로 밀려나 있긴 한데 네. 여기서 조금 더 거래를 좀 싫느냐 싫지 않느냐 뭐 거기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한산성 트레이더 만나보셨고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현재 보유 포지션 확인할게요. 시그널빌리프 트레이더가 900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은 없습니다. 어제 뭐 전략도 들어봤는데 일단 아직은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개장 이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트레이더는요, 북두치성 트레이더인데요. 뭐 보유 포지션도 없고요. 일단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볼 때 포트치너 트레이더는 이제 좀 이제 손익 차이가 조금 약간 있기 때문에 유적인 비를 거두기 위해서 다음 주 전략을 좀 짜고 계신 게 아닌가. 다음 주 누적 수익에서도 그래도 누적 수익에서 그렇죠. 상당히 좀 수익권이 랭킹이에요, 높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주 포지션 거래 전략을 좀 짜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북두칠성 트레이더까지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8강 지출자 외에도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참가한 트레이더들 현재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일단은 룰에서 벗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매매를 하고 계시는지 수익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황금연모 트레이더가 5,496달러가 넘었는데 국채를 어제 많이 들고 계셨죠? 네. 사실상 어제 이제 국채 상승 관련한 부분도 좀 있고, 네. 황금연모 트레이더 같은 경우가 이제 그때 잠깐 황금연모 트레이더 이 대회 전체 통틀어서 상당히 좋은 트레이딩을 계속 보여줬는데 단 한 번 유가 크루드 오일에서 단 한 번 삐끗한 것 때문에 이제 좀 안타깝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위에도 컨디션을 회복을 잘 하셔가지고 네. 지금 누적 수익에서도 정말 지금 1, 2, 3이 좀 치열하거든요. 그런 네. 부분 때문에도 황금연모 트레이더가 트레이딩을 정말 열심히 좀 잘하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2위 차트미약 트레이더는 470달러 기록하고 있어요. 5일에서 느꼈죠. 추장 트레이더 420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박노주 트레이더, 513 트레이더까지 수익금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대회가 막바지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누적 수익금 현황이 황금연모 트레이더가 1위를 다시 한번 탈환을 합니다. 오늘 좋은 성적에 탄력을 받았어요. 지금 외환용 트레이더가 지금 유로FX는 그런가요? 좀 많이 들고 있는데 또 이 부분에 따라서 금방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는 워낙에 많은 수익 계약수를 실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쵸. 특히 외환용 트레이더는 수익을 많이 벌어놔서 그걸로 추가적으로 증거금이 쌓이기 때문에 그걸로 추가 계약을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황금연목과 외환용 트레이더님 이 두 분께서 정말 대단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시즌 1에서도 볼 수 없던 누적 수익금 우승 경쟁을 지금 해주고 있지 않나. 상당히 치열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배틀리그 결승전과 같은 매일 같은 배틀리그 결승전 같은 느낌이거든요. 상당히 치열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2위는 외환용 트레이더도 바짝 쫓고 있어요. 워낙 지금 보유하신 포지션에 대해서 물린 평가 손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 같은데 그 보유한 포지션의 종목 거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네요. 그렇다면 황금연모 트레이더는 현재 어떤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보유 포지션은 없습니다. 국채에 대해서 모두 청산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일간 수익금은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5,496달러가 넘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현재 보유 포지션도 확인할게요. 차트미약 트레이더는 550달러 일간 수익금으로 얻었고요. 역시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은 없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는 박노주 트레이더 확인할게요. S&P와 나스닥 여전히 들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박노주 트레이더가 지금 미리 좀 이제 강연회 때문에 미리 이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동 간에 그래도 거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봤더니 차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동하시면서 또 매매가 재개가 된다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인터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서 인프라가 되게 좋아서요. 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장 트레이더예요. 여전히 S&P와 원유를 보유하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에서 매수로 들어간 그 가격대가 워낙 지금 현재 42달러다 보니까 좀 높습니다. 여기서 평가손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일간 수익금은 안정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확인할게요. 맥점 멘토 트레이더의 현재 상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점 멘토 트레이더인데요. 40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 원유를 들고 계세요. 내계약을 가지고 있으시고 매도네요. 특이한 점이 좀 있다. 맥점 멘토 트레이더는 본 이제 배틀리그 때는 그렇게 계약수를 많이 안 하시다가 지금 마음이 편하신 것 같아요. 마음 편해지면서 이제 조금 계약수를 좀 늘리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배틀리그 때도 좀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어쩔 수가 없죠. 저희가 또 이제 이 강으로 이렇게 시간을 나누기 때문에 그
그 안에서의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합니다. 다음 트레이더는 추세 신호 트레이더인데요. 금을 10계약이나 매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이 지금 2거래일째 상승세를 반등을 이어가면서 일단 가격대 대비해서 지금 평가손이 있고요. 일간 수익금 역시 원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즌2 시작할 때 추세신호 트레이더 누적 수익금, 전체 누적 수익금에서 상위에 항상 랭킹이 되셨던 좋은 매매 보이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어떤 거래 안에서 과정 안에 있는지 궁금한데 추세신호 트레이더 같은 경우가 네. 트레이딩하는 이제 그 골드 매도인데 네. 사실 저는 좀 이 부분에서 매도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라인대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골드 매도도 사실상 가능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꼭 이 전략 선택이 뭐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대응을 어떻게 해서 추가적으로 손실을 좀 줄이면서 다시 수익으로 전환시키는지 뭐 그런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추세신호 트레이더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확인할게요. 추세 신호 트레이더까지 저희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5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개장까지.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상승세로 2,43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크루드 오일 42.81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장에 이어서 뭐 아래쪽으로는 가진 않고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드일 텐데요. 골드가 오늘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정철 해설위원님도 짚어드렸듯이 이 상승세가 더욱 탄력을 받은다면 상방 쪽으로 좀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1258.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으로 가고 있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크루드 오일을 좀 보자면 어제 같은 경우를 좀 보자면 어제 저희가 중요한 저항 라인이라고 얘기했던 42.99 저는 99 그때 어제 이제 김호균 해설위원은 43달러 뭐 이 정도 되겠는데 이 부분을 끝내 돌파를 못했어요. 어제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오일이 추가적으로 오늘 상승하려면 여전히 이 40.99 또는 43달러 이 부분을 벗겨내야 된다. 이걸 벗겨내서 안착을 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어제 같은 경우 43달러를 잠깐 돌파했을 때 상당히 센 흐름이 좀 나왔거든요. 네. 순식간에 뭐 장대 양봉이 나왔었는데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좀 연출이 돼서 안착을 해야 이게 좀 추세적으로 좀 하락이 좀 멈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고가가 43.32네요. 여기서 다시 흘러내리는. 다시 밀렸죠. 그렇죠. 가격대가 일단은 42달러 후반대와 43달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제의 고가는 43.32달러였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살펴보셨고, 어제 뭐 지수에 대한 부분은 또 최재원 해설위원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서 지금은 뭐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433선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뭐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해설위원님? 일단 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뭐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조정을 받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횡보하거나 아니면 내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또 강세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유로FX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인터뷰를 했었을 때, 앞서 이제 전문가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 그 외환용 분과 또 다른 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두 분의 어떤 뷰가 좀 갈려 있는 상황인데, 네. 유로FX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달러 2013년 이후로 지금 여러 그 통화 대비해서 이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유로FX나 이 유로화에 대한 어떤 시장의 좀 강세 전망들이나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따 뭐 인터뷰를 하시게 되면 이 두 분의 뷰를 좀 상반되는 그 뷰를 좀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최근에 그 유로화 같은 경우는 언제 이제 ECB에서 이제 자산 매입 프로그램 연장이 기술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좀 이제 양적 완화 그런 부분들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유로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얘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유로뿐만 아니라 유로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달러가 움직이면서 유로가 바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지금 트레이더 분들이 유로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유로에 좀 포커스를 오늘 좀 그렇죠. 맞춰서 얘기를 좀 드리지만 선제 트레이더와 외환용 트레이더가 네. 있어서 그런 얘기 포커스를 맞춰서 드리지만 사실상 이제 이런 연준 위원들의 연설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쪽 상품에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역전을 노린다면 시장 내 역전을 노린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오늘은 5일보다는 국채 쪽을 노려야 되지 않나. 근데 트레이더 분들이 국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남아있는 트레이더 중에 국채를 좀 건드렸던 분들은 많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변 일어나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골드 같은 경우가 네. 골드가 사실상 추세가 없다가 갑자기 추세가 생긴 경우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변수는 또 골드가 하나 또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까지 알아봤고요. 트레이더들의 현재 보유한 포지션 비교해서 시장의 분석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뉴욕 증시 개장 만나보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지금 현재 종목들 움직임을 살펴보죠. 개장과 함께 크루드 오일이 보합권까지 내려왔네요. 42.74달러, 7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 쪽으로 이어갑니다. 1258.6달러. 지수는 나스닥은 조금 약하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합권에서 살짝 올라왔는데 이후 흐름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 오일이 잠시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시장 분석도 시장 분석입니다만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뭔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어디서 큰 변동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텐데요. 국채에 대해서 김정철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트레이더 중에는 국채를 많이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라든지 이런 이변이 일어나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해주셨는데 굳이 이제 만약에 뭔가 변화를 좀 줘서 어떻게든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골드나 지수 쪽 지금 현재 지수 쪽이 좀 약간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쪽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도 또 많지는 않단 말이죠. 지금 제가 그리고 말씀드린 순간 지금 오일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빠지네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사실상 오일이 오늘 어제 좀 반등한 부분이 약간 지형적 영향, 그러니까 기후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은 또 불식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이 또 다시 되돌림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제 하방 추세를 좀 강화시켜주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오일 쪽으로 또 특별히 포지션을 많이 두고 있는 분도 없어서 아까 남한상 트레이더 같은 경우가 좀 역전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오일 계약수 좀 늘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오일 계약수 늘어나지 않은 상태고요. 그 포지션 자체도 약간 현재 방향하고 좀 다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안정적으로 1, 2, 3, 4위가 좀 굳어지는 모양이 아닌가. 다만 한 가지 변수라면 이제 골드베인 트레이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번 승부수 던져보느냐. 지금 골드베인 트레이더가 5위거든요. 5위와 4위와의 차이가 뭐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해외 선물 시장에서 2, 3천 달러면 순식간이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오일이 지금 급락을 해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오일 매도를 들어갔다. 어떤 분들이 오일 매도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순위가 바뀌었을 상황도 좀 연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한 틱인 것 같아요. 일단 42달러 후반대 7881 정도에서 빠르게 42.57 그 이하로도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사실상 어제 좀 43달러에 안착을 해야지 그래도 좀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42.50이 이제 지지라인 같은데 이 50에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좀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42.59, 60에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일이 갑자기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지만 8명의 트레이더 중에서는 보유한 분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매도를 포지션으로 좀 많이 두고 있는 분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남한산성 트레이더는 보유하고 있으시지만 좀 포지션이 달랐고요. 자, 하지만 뭐 그 전에도 맞아요.
이런 짧은 거래 안에서는 자기가 매수로 보시지만 남한산속 트레이더가 매수로 보시지만 장기적인 뷰는 매도로 본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전략을 항상 짚어주셨는데 떨어지네요 지금. 자, 크루드 오일은 만나보셨고,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현재 상황 살펴보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강 상위 4명의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 진출하게 되는데요. 11시 45분까지 그 순위 안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재 트레이더가 유로FX 2계약 매도로 보유하고 있고요. 347.5달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레이더님 오늘 8강 마지막이에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8강 마지막이고 네.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처음 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네. 이제 뭐 시간이 흘러가면서 각 트레이더들의 이제 별칭이 좀 생겼잖아요.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 또 저희 제작진들과 뭐 이런 별칭이 있는데 어제는 복구의 왕이라는 그런 별칭이 좀 생기셨는데 오늘 마무리는 어떤 별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유로 FX 2계약 들고 계신데. 오늘 원래 거래를 하다가 아까 크루드 오일이 매수를 계속 잡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보는 것보다 좀 덜 가더라고요. 너무 안 올라와요. 네네. 아까 가다가 그 멈춘 시간 있잖아요. 5시 반. 거기서 추가적으로 눌리면서 다시 물량을 좀 늘렸는데 완전 보합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 클라이언트하고 또 미팅 있고 그래서 저가에다가 손절을 잡아놨는데 또 그걸 건드려서 얘네들은 매도라 해서 방금 전에 사실 크루드 오일을 매도로 빼먹고 6,2에다 익절을 걸어놨는데 지금 익절이 돼버렸어요. 돼버렸네요. 그래서 5,4까지 갔어요. 그래서 6,5를 못 넘어가면 원래 얘네들은 42.37을 보고 이제 끌고 가려 했는데 좀 너무 빠른 자리에다 익절을 걸어놨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6,5를 막아내놓고 그냥 가면 그냥 37부터 매수를 볼 생각이고 74까지 올라오면 다시 재매도를 한번 볼 생각이고요. 37과 74. 요 사이. 그래서 그때 못 올라간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매도로 돌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지키고 반등을 해주면 나오려고 그랬는데 걔네들이 손절이 돼버려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한 2,000불 정도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로는 지금 원래 그림이 얘네들이 그 1.11, 160 그 자리까지 올려는 그림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방향을 위아래 동시에 다 열고 있죠. 그래서 윗자리는 1.13339, 그 다음에 아래는 1.11, 160. 근데 얘네들이 아마 지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1.23370부터 1. 잘 안 보여. 1.2. 워낙 유로가 1.1250. 단수가 많죠, 유로가. 안경 어디 가셨어요? 매수하고 매도가 싸우는 애들이라서 매도가 맞으면 얘네들이 1.1250 자리를 못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림을 양쪽을 같이 동시에 열고 있네요. 그래서 스캐핑을 들어가서 약수 이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보니까는 그림 꼬인 걸 요즘 분석을 안 하고 바로 들어가서 후대응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양쪽 꼬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표 기다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는 힘 자체는 없기 때문에 바로 크게 돌파하거나 그럴 수 없는 그림이라서 약간 눌리면 그냥 스캐핑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재 트레이더님 현재 지금 4위, 3위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데 이제 뭐 진출한다고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4강전에 다음 주에 가장 좀 나한테 좀 위협이 될 것 같은 그런 혹시 트레이더가 혹시 있을까요? 결승으로 가기 위해서 좀 8강에 올라온 트레이더들 내에서 위협이 될 것 같다. 다들 잘하시잖아요. 다들 잘하시고 어느 분하고 한번 결승전에 한번 붙어보고 싶나요? 만약 결승 간다면 결승이요? 보니까 매매 성향을 잘 몰라서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외환영웅님이 눈에 띄긴 하시더라고요. 뭐 짧은 구간을 몰빵해서 이렇게 딱 빼먹고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승부욕이 있으시겠죠.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뭐 누가 그분이 오느냐 안 오느냐겠죠.
그쵸. 4강 가면 저도 이제 매매가 좀 달라지겠죠? 3일 동안 올라서 3일 동안에 이렇게 성적을 내는 거다 보니까. 네. 거의 뭐 쥐어 짜내야 됩니다. 쥐어 짜내야 돼요, 수익을. 4강은 3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가혹한 룰이긴 합니다. 근데 그 3일 동안에 수익을 쥐어 짜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뭐 일어날 수도 있죠, 뭐. 네, 뭐 그럴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짧게 트레이더님. 집중하는 거니까. 네. 정말 8강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유종의 미 거두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선재 트레이더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남한산성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유에 대해서 보유한 포지션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원유와 그리고 유로 FX에 대한 뷰도 항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길게 장기적으로는 매도로 좀 더욱더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런 뷰를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오늘 지금 크루드오일이 42.64달러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락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 시장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지 직접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레이더님, 크루드오일의 가격대를 이전에 짚어주신 그 가격대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좀 더 아래쪽으로 보신다,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대가 오늘 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매도를 쫓아 들어가시는 것보다 네. 저가 매수가 유효하고요. 저가 일단 매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네. 42.35, 42.35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네. 만약에 전 저점이 깨진다라고 하면 41.5, 41.5에서 강하게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41.5 구간은 계속 네.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네네. 풀베팅을 해도 되는 자리인데 그래요. 사실 저도 41.5를 계속 기다리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가지고 아.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네. 42.35에서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42.35의 매수로 현재 기다리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자, 8강 마지막 날에 이 남은 시간 동안에 그런 만약에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네, 또 좋은 결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정확히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근데 맞아요. 제가 1시간 정도 이제 8강전이 끝나려면 1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남한산 트레이더님이 어제까지는 4위나 거의 쪽을 거의 막 올라갈 그 라인에 딱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오늘 가면서 좀 약간 살짝 밀리셨어요, 한두 계단. 근데 마지막 승부수를 불태울 만한 게 있으실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하는 정석적인 이 트레이딩 방식으로 좀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그 부분을 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이제 들어가는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가 안 오면 저는 일특이라도 그 자리가 안 오면 진입을 안 하는 그러한 전략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유로 같은 경우에는 1.1245 1.1245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42.35가 온다라고 하면 네.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의 변동폭이 좀 나오면 좀 드라마틱한 상황도 좀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남한산 트레이더님은 확고한 트레이딩에는 원칙을 지킨다. 그러니까 대회에 연연해서 꼭 그렇게 대회 룰에 맞추려고 하진 않고 이제 특별한 게 하지 않고 이제 자기의 원칙적인 매매 룰을 맞춘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프로적인 의식이 좀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예선전에서부터 이런 매매를 전략을 지켜오면서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과 이 대회를 바라보시는 분들 모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기다리는 건 이 남은 시간 동안 트레이더님이 말씀하신 그 가격대 올지에 대한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트레이더님. 네네. 네. 그리고 남한산 트레이더님이 사실은 이제 그 24강부터 따지고 보면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계속 누적하셨었거든요. 그 불사조 리그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누적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대회 단 일주일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이 기간으로 보자면 상당히 좋은 트레이딩 보여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이 시즌2를 좀 빛내신 트레이더 분이 아니신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트레이더님, 일단 남은 시간과 오늘 8강 마지막 날이니까요. 일단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감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마무리하겠다. 네. 네.
저는 뭐 아까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회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평상시 하던 대로 쭉 거래를 해왔었고요. 뭐 네. 대회다라고 해가지고 뭐 무리하게 배팅을 한다거나 평상시 했던 대로 했고요. 물론 저도 이제 대회에 쓰는 계좌가 따로 있고 또 별도로 제가 하는 계좌가 있기 때문에 네. 평상시대로 했었는데 사실 이번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좀 많은 것을 느꼈고 또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 지금까지 하면 올해로 20년 되거든요. 제가 1997년부터 97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년이 되는데 한번 지금까지 제가 온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는 대회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뭐 대회 시작 전부터 스페셜 강의로 시청자분들에게 이 대회를 더욱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알려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알려주신 이론을 실전에서 이렇게 매매로 보여주시고 또 대회라고 해서 그 매매 전략과 벗어나는 그런 위험성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항상 일관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처음과 이런 매매까지 잘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은 시간 수고 많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남한산성 트레이더 만나보셨고요. 네. 아까 이제 좀 공통점이 있다면 선제 트레이더와 나운서 트레이더의 네네. 매수점을 잡는 부분이 좀 가격대 비슷합니다. 선제 그렇죠. 트레이더가 37, 맞아요. 남한서 트레이더는 35. 네네. 예, 딱 두 틱 차거든요. 네. 제가 이 라인에서 단기 매수를 보는 관점, 이런 부분들은 좀 두 트레이더가 좀 이게 일치했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베인 트레이더를 만나볼 텐데요. 현재 상황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일간 수익금을 뭐 많이 쌓으셨는데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간 부족. 시간 부족인데 만약에 골드베인 트레이더가 지금 S&P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말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S&P 500이 지금 현재 폭락 중입니다. 폭락 중인데 뭐 폭락이라고 하긴 그렇죠. 급락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폭락이랑 한 5% 이상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급락 중인데 사실 뭐 그렇습니다. 사실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뭐 10몇 %씩 빠졌을 때가 폭락이죠, 사실. 뭐 이 정도는 뭐 살짝 하락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골드베인 트레이더가 이쪽에 포지션을 실었다면 드라마틱한 역전도 가능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 찬스가 아직 11시 45분까지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하실 건지. 직접 물어볼게요.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래 하셨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8강.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일단은. 오늘 일간 수익금이 좋네요. 제가 오늘은 정말 불꽃 매매를 지금. 불꽃 매매. 역시. 번이했어요. 진짜. 네. 자, 그러면 어제. 또 열심히 해봐야죠. 그래요. 1시간 동안 열심히 하시겠다. 어제 인터뷰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승부수를 던지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승부수를 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어제 방송 마칠 때 좀 제가 코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여기까지 이제 끌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지수 움직임도 또 심상치 않고 해서 사실은 약간 손실을 보고 손절을 하고 바로 청산하고 바로 이제 또 지수인 얘는 4계약으로 또 바로 쳐서 이제 수익을 지수 매도요? 얘는 매수했다가 매도 청산을 해서 수익이 나요. N을 바로 처분하면서 또 이제 또 콕파에 들어가서 이제 살짝 복수를 하고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방송 중에도 지금 아까 오일이 급락을 하는 바람에 오일을 따라서 가기는 정말 좀 못하고 있어. 지금 S&P 한 3계약 잠시 먹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시 정말 남한 시간 초집중하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골드베인 트레이더님의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조금 이해는 좀 되는데 정말 지금 이 모든 차트를 띄워놓고 이 마지막 기회를 한번 좀 또 노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오늘 좋은 성적 정말 많이 거둬주셨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들이 이게 다른 트레이더 분들도 같이 좀 좋아버린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보니까 플라티움 뭐 이런 것도 한번 또 나오길래 한번 보고 이랬는데 물론 해보지 않아서 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런 종목을 하나 좀 알고 있었으면 한번 승부수를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뭐 지수가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많이 움직일 것 같지도 않고요.
아무튼 11시 이제 PMI 지수에 한번 보고 이제는 뭐 배팅 수에 이제 제 관건이 한번 달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배팅 수로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려고 다짐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또 이런 생각이 드네. 진정 열심히 할 걸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불과 제가 봤을 때 2,000달러 정도 차이거든요. 2,000달러 차이입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계약수에 대한 부분으로 수익 조절을 좀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정말 이제 1시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남은 1시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드베인 트레이더 만나보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대한 계약수와 그리고 수익금 조절로 최종적으로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1부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자, 여기서 1부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경기 중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